오늘 미션 26일차입니다. 오늘 또 작은 성공을 이뤄내신 우리 5분의 작가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또 휴일 잘들 보내신 거죠? 충전들 다 만땅하신 거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윤정 작가님 먼저 진행을 할게요. 비타민 먼저 해주시고 오늘 후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다. 이거는 어저께 있던 불편한 편의점에서 빗들러 할머니가 했는 말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는 항상 뭔가 행복을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길 위에, 우리가 만약에 작가의 길 위에 섰다면 이 길 위에 가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면서 자꾸 길이를 이탈하려고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 우리가. 내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리 지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책과 감사일기를 동시에 쓸 수 있을까? 그 1시간 안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왜 해내지 못할까?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서 주제를 하나씩 발견해낼 수 있는 이 자체가 나는 순간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하니까 더 밝아지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걸 오늘 비타민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한 4일 정도 지금 조금 쓰다가 끝까지 마무리 못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에 계속 밀리다 보니 너무 강박감이 드는 거예요. 오늘 다 내리고, 제가 4시 20분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5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책에 집중하자. 감사일기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쓰기로 했는데 아직도 지금 밀린 숙제가 4일 동안 밀려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강박감을 갖지 말자. 내가 머릿속에서는 오늘 감사일기를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수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텀이 딱 끊어지다 보니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서 머릿속에 있는 거 오늘은 분명히 그려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자체가 행복이다. 너무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길 자체가 행복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 꼭 거기까지 완주를 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그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담소도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는 벌써 이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26일차 오고 있는데요. 우리 하윤정 작가님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끼시면 제가 요거 방법적인 면을 조금만 바꿔드릴게요. 예,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보폭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보폭이 어떤 사람은 5폭이 한 번 만에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폭 한 폭을 가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윤정 작가님은 감사일기가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길다란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가볍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PC를 열어서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휴대폰을 열어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나와의 채팅방에 문장 3개만 쓰세요. 그냥 그 문장에 대한 느낌, 부연적인 설명을 길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오늘 아침도 4시에 기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문장 하나. 오늘 아침에 반찬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다. 문장 2. 오늘 아침도 아침 수영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문장 3. 이런 식으로. 요 정도는 되시겠죠? 짧게 하세요. 그냥. 문장 하나 감사합니다. 문장 하나는 너무 짧으니까 한 3개 정도의 문장으로 짧게, 우리가 그전에 길게 썼잖아요. 제가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용량의 길다란 문장을 녹여내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윤정 작가님 그리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 뭐뭐해서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건 너무 짧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문장 한 문장을 쓰되 살짝만 길게 해서 그렇게 한번 적응해서 가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짧은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또 자꾸 밀리고 이러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해볼게요. 그때는 3문장이 아니라
문장 하나. 그래서 이런 거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며칠 동안 이거를 밀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적 부담이 되는데요. 해보시다가 자꾸 막 고민이 생기고 부딪히고 이러면 그때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우야든도 우리는 이 길을 즐기면서 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밀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전에 못했다 그러면 그전에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에 뭐 한 꼭지에 해당되는 글을 내가 써야 된다. 근데 내가 그 길을 오늘 내가 못 썼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분량이 뭐 예를 들어서 A 꼭지를 내가 오늘 써야 되는데 A 꼭지가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A 꼭지를 놓쳤다. 그 다음날 내가 B 꼭지를 써야 되는데 그 전날 내가 A 꼭지를 못 써서 그럼 두 꼭지가 되는 거잖아요. 두 꼭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못 썼던 A 꼭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그날 내가 써야 될 분량 B 꼭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만 일단 내가 정해진 날짜에 요거를 써내요. 그리고 내가 또 한 바퀴 또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안 났던 아이디어가 A 꼭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 또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를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고요. 그때 나의 반응에 그냥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하윤정 선생님이 뭐 며칠 감사 얘기를 놓쳤다. 다 놓침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삭제가 됩니다. 그 많은 가능성을 왜 내가 삭제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내가 나에게 보낼 수 있는 물음표는요. 딱 한 군데에서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그랬었죠? 얘기를 나눴죠? 하도. 김순옥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아니다. 나는 왜, 어제도 우리 하윤정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내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능력이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물음표를 보내지 맙시다. 마침표, 느낌표. 나 정말 잘하고 있다. 느낌표를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내가 나를 믿고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음 우리 김정희 작가님 들어갈게요. 제가 자꾸 음속을 해놔가지고. 어머님. 어머님입니다. 네. 저는 어제 좀 모처럼 잘 쉬었어요. 오, 잘하셨습니다. 집안도 쾌적하게 해놓고, 음, 좀 낮잠도 1시간 자고, 음. 네, 어쨌든 어제는 너무 릴렉스한 날이었고요. 안 그래도 우리 하윤정 선생님, 작가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블로그 처음 쓸 때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저에게 늘 그럽니다. 뭔가를 잘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하라고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선생님처럼 저 또한 부담이지만 저는 이제 아무 때나 쓰려고 짬날 때 그냥 메모해놨다가 그냥 씁니다. 선생님은 너무 잘 쓰시고 완벽하시려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해봤고요. 뭐 잘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 계셔가지고 우리 또 힘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네, 작은 동네라는 책을 손보미 작가의 2번째 장편 소설인데 이 친구가 이 작가님이 쓴 소설이자 약간 그 에세이 같은 느낌의 책을 제가 이번 주는 좀 가볍게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약간 수필 같은 글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느낌이 있는 걸 그때그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기가 동기에게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순옥 작가님 자리에 안 계세요? 아니요, 계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서 목소리가 오늘 많이 잠기네요. 오늘 이 비전 테스트라는 지금 요 챕터를 읽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다가 지금 그냥 읽게 됐는데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80%는 두려움에 바탕을 두고 가슴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선택을 한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생의 비전을 차단시키고 안전한 길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 삶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거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잠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삶의 이유와 목적 혹은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고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더 큰 비전을 얻는 순간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거를 읽고 있다가 이 정리를 하려니까 이 읽어주고 싶은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정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하 작가님께서 약간의 지금 요 시기를 지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저 역시나 감사일기 적는 게 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감사일기 책을 공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쓰다 말다 하는 게 아직 한 권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일기 처음 썼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김순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보면 감사일기에 대해서 추천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자꾸 쓰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하루에 감사를 되돌려 가면서 반복해서 떠올려 보라고 하는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이거를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퐁당퐁당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여러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돼서 이제 한 문장 적기도 해보고 두 문장 적기도 해보고 나중에 이게 점점 패턴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 세 문장, 네 문장 이러면서 길게 문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 단계에 맞게끔 하윈 이거 수위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수위 조절을 해가시면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보폭만큼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조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엄명숙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정말 감사일기는 저도 사실 조금 밀렸다가 이렇게 쓰다가 뭐 못 올리고 뭐 이러다가 어제 이게 다 올리고 오늘은 조금 1시간 내에 한번 해보자 해서 저도 했는데 다 지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 1시간이라는 게 정말 바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잠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다가 5시면 되면 잠이 다시 쏟아져요. 그래서 조금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살짝 자가면서 졸아가면서 그럼. 네, 한 번씩은 또 책도 잘 안 들어와요.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 마음이 급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내 패턴을 조금 찾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오늘 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게, 다 똑같구나. 나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전히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이래가지고 역사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얽혀 있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데카르트는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오냐면, 영웅은 항상 혼란 속에 태어난다. 뭐 사상의 영웅도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나 그 시대에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는 정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기 협회라는 이제 수배설가 협회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많이 발휘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끔 주어진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책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후기를 나눌까 그랬는데, 오늘 여러 작가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틈틈이 생각날 때, 짬이 날 때,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다.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와우. 데카르트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겼네요.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흔적을 한번 남겨보자고요. 우리의 흔적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미션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요 자체가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김선옥 작가님. 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어제 다녀온 경주 대릉원 미디어 이야기를 썼는데, 네. 이제 대릉원 미디어한테는 사실 너무 많이 실망스러웠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국비랑 시비랑 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더라고요. 한 몇만 명? 어제 하루만 해도. 사실 지금 아들이 모처럼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랑 남편하고 셋이서 갔는데, 이제 남편은 사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어요. 이제 주차를 못해서 너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먼저 내리고 구경하고 있겠다. 그리고 남편은 어제 아예 구경을 아예 못했죠. 사실 못하고. 중간에 이제 저랑 아들하고 내려서 구경을 했거든요. 사람들도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너무 많아서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 대릉원이. 근데 이제 아들하고 저랑 이제 손을 꼭 붙잡고 연인 마냥 대릉원을 데이트를 한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크죠, 당연히 아들이. 그래서 같이 걷는데, 이게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이제 아들이 엄마가 이제 부딪힐까봐 이게 막아주기도 하고. 아이고, 세상에. 예. 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갔는데 참 묘한 어제는 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어제 뭔가 내가 아들한테 그 순간 뭔가 기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듬직한 것 같기도 하고 와 남자구나 아들도 약간 그런 기분도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도 사실 감사일기 쓰는 게 뭐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아주 사소한 이야기고 사소한 감정이지만 순간 내가 뭔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그게 정리가 안 되죠. 한꺼번에 이게 쫙 이렇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작은 소재들이 그래도 이렇게 몇 개가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내용을 짤막하게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순간 감정도 사실 뭐 내가 이러한 감정이 들었다든지 이러한 얘기를 써야겠다든지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그걸 얼른 메모를 해요.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그럼 그걸 이제 제 나름 순서를 정하는 거죠. 아, 이렇게 써 내려가야겠다라고 얼른 메모를 하고 거기 맞춰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우리가 글 쓰는 게 그렇게 많이 저희가 뭐 정말 기존에 무슨 그런 프로 작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선생님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감사일기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르네요. 맞아요. 그런 패턴대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기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5분의 작가님들과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아침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시고 내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네.